온 민족의 영웅이자 또 우리 민족의 자손이었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르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붙잡혀서 그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이 그 당시에는 암살범이죠. 말하자면 일본이 볼 때는 암살범이에요.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웃기지 마라.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일본과 전쟁하는 조선의 대한의 국내에 내가 장수다, 장수. 적병을 무찌르는데, 적장을 물리치는데 무슨 테러냐. 전쟁 중에.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이 임시정부에 의해서도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훗날에도 국가적으로 국가 형태가 있기 이전에 이미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역할을 자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역시 천주 교인이죠. 가톨릭 교인. 세례명이 도마죠. 도마 안중근 도마님이신데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머니 아들의 죽음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일화는 역시 그 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선생의 의사의 이 기림씨는 박선욱 시인이 여러분 이제 그 박선욱 시인에 대한 그 개략적인 소개는 밑에 그 각주로 제가 소개를 올려놨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오면서 조금 길긴 한데 이거를 안중근 선생에 대해서 이게 문학성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가 낭송을 함으로써 이 박선욱 시인이 마치 창처럼 판소리처럼 안중근 선생의 생애를 독립정신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괜찮게 동의하시면 이거를 함께 나누는 걸로 해서 우리 안중근 선생의 민족 정신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 그거 보면은 연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한 칸 스페이스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다음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시를 이쪽 앞쪽부터 한 분 한 분 가면서 우리가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선생님을 정말 기림자, 그분의 심장에 대해서 한번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부터 갈게요. 선생님이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응시하고 있었다까지 제가. 네네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박선욱 1909년 10월 26일 이른 아침 하얼빈역 앞 다방 콧수염을 기른 한 청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모자를 쓴 양복 차림의 그는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2시간째.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깊은 눈매로 창문 밖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9시. 기차가 도착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팡파르가 울렸다. 나란히 들어선 병사들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다방문을 나선 정년. 역 분해를 통과해 곧바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날랜 동작 인파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7차림의 노인이 눈에 띄었다. 노인이 맨 앞으로 나갈 때마다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 노인이 러시아 군대의 열병책을 사열하고 여러 나라 영사단 쪽으로 다가갔다. 하는 일 더 하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 틈에 끼어 조용히 집을 지켜보는 청년. 윗주머니에서 천천히 권총을 꺼냈다. 노인이 몇몇 사람과 악수하고 돌아서서 러시아 군인들 쪽으로 걸어왔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남짓. 바로 그때 병사들 뒤에서 한 발짝 내디딘 청년이 총구를 켜누웠다. 너 2등 방문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원수 2천만 결의 뜨거운 이름으로 오늘 너를 찬양시킨다. 오래 다짐해온 응징의 언어 마음 깊이 누르고 곧바로 방야색을 당겼다. 탕, 탕, 탕. 하얼빈역에 울려 퍼지는 총성, 일본 제국의 상징이 쓰러졌다. 조선 침략의 원흥 이토 히로부미, 마침내 그가 고목처럼 쓰러졌다.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청년의 사지후가 정거장에 울려 퍼졌다. 역사를 바꾼 하얼빈 거사의 그날,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당당하기만 한 청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이었다. 그가 태어난 해는 1879년 9월 2일. 그가 태를 묻은 곳은 황해도 해주 수천 석지기 향반 지주 집안 할아버지는 진해 현감 안인수. 해주 일대에서 미곡상을 크게 일으켜 수만금의 재산을 쌓아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는 속가에 합격한 진사. 그는 아버지 안태웅과 어머니 조씨 사이 3남 1녀 가운데 맏아들. 배와 가슴에 난 7개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은 아이. 본디 아명은 응칠이었다. 4살 때 천자문을 줄줄 읽어 신동소리 들으면서도 성격이 급하고 장난질도 심해 다쳐서 들어오는 때가 많으니 이런저런 걱정에 잠 못 이루던 할아버지. 어느 날 집안 식구들 앞에서 한지에 쓴 글씨 내놓으며 당부했다. 무거울 중 뿌리 근 안중근. 너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제부터는 부디 진중하여라. 중구는 17살 때 부모님을 따라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한 뒤 아버지가 차린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동문 선습, 자치 통감을 읽고 커가면서 사서와 사기 등 한학과 조선 역사를 공부하며 정신을 깨우쳤고 음과 뼈대가 굵어지는 동안 말타기, 활쏘기 등 모해를 익혀나갔다. 숙부와 포수꾼들에게서 화승총 쏘는 법을 익힌 뒤에는 명사수로 널리 이름을 날렸다. 19살 때 천주교당에서 영세를 받아 프랑스인 빌렘 신부로부터 받은 세례명 토마스.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긴 토마 안중근.
영적인 이름으로 묵상하며 교리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며 파괴주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도 배우는 나날이 흐르다가 1904년 2월 기어이 터진 러일 전쟁 시시각각 조여오는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되니 나라의 모든 권리를 국군주의 일본이 거머쥐고 조선인의 얼과 넋마저 조선인의 꿈과 희망마저 게다짜게 질팔피니 조국의 운명은 백척간두 거센 바람 앞에 한 점 등불. 우리 국권을 빼앗은 이등 방문 언젠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리라. 적절히 이렇게 읽으시고 그냥 넘겨주세요. 잘해주실게요. 망국의 설은 망국의 들끓는 분노 속으로 삭히며 홀로 맹세했다. 1907년 안중근은 두만강 건너 북간도 지나 러시아 연해주로 갔다. 빼앗긴 조국 되찾기 위해 망명길에 올랐다. 의병부대를 조직해 적은 숫자의 부대로 남아 일제와 싸우고 또 싸우면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 둥지를 박차고 떠났다. (1908년) 초 해조신문에 칼럼을 실어 몸보다 글을 먼저 보낸 안중근. 이제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원통하게 죽고 죄 없는 조상에 벽돌 맞아 깨뜨리는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 깨어라, 연해주에 계신 동포들아.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동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니 떨쳐 일어나야 한다. 안중근의 글을 읽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봄이 되자 자신도 연초에 도착해 망명생활을 시작하며 의병 모집에 나섰다. 연해주 독립운동에 서막이 펼쳐졌다. 4월 어느 날 최재형의 집에 안중근을 비롯해 간도 관리사 이범윤, 이위종, 우영장 등이 모여 조국을 구하기 위한 의병부대 동의회를 조직했다. 총장에 최재형이 추대되었고 부총장에 이범윤, 회장에 이위종, 우영장에 안중근이 뽑혔다. 3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여들자 군대 편제를 새롭게 했다. 김두성을 총독으로 이범윤을 대장으로 추대했고 안중근을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임명했다. 안중근은 의병 부대를 이끌고 연추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주도하며 조선 진공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6월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안중근의 의병부대가 함경북도 병군의 한 초원락에 주둔한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했다. 7월에는 홍범도 장군의 의병부대와 합동으로 함경북도 경흥 및 신아산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적들의 사기를 꺾었다. 이때 10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사로잡은 뒤 안중근 참모 중장이 부하들 앞에서 종대 발표를 했다.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해도 뒷날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 나는 이 같은 만국 공법에 따라 석방 조치를 취한다.
이 일은 화를 불러일으켰으니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상관들에게 의병 부대의 위치를 알린 까닭이다. 일본군이 돌연 들이닥쳤고 기습 공격을 받은 안중근 의병 부대는 괴멸되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부대원들 몇 명만 데리고 본도로 돌아오니 싸늘한 눈초리뿐 군자금도 모조리 끊기고 의병 지원자도 발길을 돌리니 조국을 구하려다가 생떼 같은 부하들 목숨을 잃게 한 자책감으로 심히 비통히 여기며 안중근은 연주 본대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찬으로 하바롭스크로 두루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려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쯤 일본 통감부에 의해 폐간된 해조신문을 최재형이 인수해 대동공보를 창간했다. 안중근은 최재형이 만들어준 기자증을 발급받고 통신원 기자로서 글을 썼다. 지국 판매 담당 일꾼으로 신문 보급도 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한일 언론인으로서 필봉을 휘둘렀다. (1909년 2월) 연치의 작은 마을 가리에서 안중근은 김기룡, 강기선,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조승용, 황병길, 백남규, 김백춘, 김천화, 강계창 등 동지 11명을 규합해 의병들을 다시 불러모을 것을 다짐하는 종이 단지회를 조직했다. 최재형이 집에 모인 이날 12명 모두 왼손 약지 손가락 한마디씩 잘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 바칠 것을 맹세했다. 단지 동맹을 맺은 안중근은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 네 글자 설설을 썼다. 최재형은 곧 단지 동맹은 12명에게 간절꽃과 권총을 내주었다. 저 여러분들을 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하시오. 최재형이 가리킨 깨넓은 마당 거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고위관리 3명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명사주 안중근은 사격 연습 때마다 이토와 일본 관리의 얼굴에 가슴 한복판에 돌기보를 만들었다. 그해 9월 대동공보에 한 기사가 실렸다. 이토 히로부미 곧 만주에 올 예정. 러시아의 대장 대신 코코프 체포와 회견할 목적으로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 지금이야말로 조국의 원수를 갚을 때 하늘이 내어준 절호의 기회. 안중근은 굳게 다짐하며 함께 거사를 일으킬 동지들을 모집했다. 맨 먼저 만난 사람은 독립운동가 우덕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담배 행상을 하다가 대동공보 회계원으로 일했으며 안중근과 더불어 경흥 횡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던 독립군 정이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유동화. 아버지 유경집을 도와 약상의 일을 하던 19살 청년이었다. 유경집은 러시아어를 잘하는 아들을 수행원으로 안중근에게 붙여주었다. 대동공보사에 모인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통역, 유동화 네 사람은 이강의 후원을 받은 가운데 거사를 위한 시행 계획을 짰다. 만일을 위해 우덕순과 조도선은 제가구역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로 했다. 1909년 10월 22일 안중근은 우덕순 유동호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오후 3시경 하얼빈에 도착했다. 이날 저녁 세 사람은 러시아에 귀화한 건축학자 김성백의 집에 머물렀다. 23일 아침 세 사람은 이발소에 가서 일본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다. 하얼빈 공원에 간 세 사람은 거사 계획을 다시금 갈무리한 뒤 중국인 사진관에 들려 사진을 찍었다. 어쩌면 영정사진이 될 기념사진, 지상에 남길 마지막 사진. 그날 저녁 안중근은 김성백의 방에서 떠내려간 시 한 수를 우덕순에게 건네주었다. 정부가 세상에 있으며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입을 잃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기히 한번 나아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취 도적 2등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 줄 헤아렸으리. 일의 형세가 본디 그러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우덕순 또한 시 한 수를 내밀었다. 만났도다 원수 너를 만났도다. 너를 한 번 만나고자 일평생에 원했지만 어찌 이리도 만나는 것이 늦었던가. 너를 한 번 만나려고 물로 땅으로 몇만리 천신만고 거듭하여 윤선 혹은 회차를 갈아타고 러시아 청나라 지날 때에 행장 검사할 때마다 하늘 우러러 기도하길 살피소서 하느님이여 살피소서. 동쪽 반도 대한제국을 보살피소서. 바라건대 내 뜻을 도와주소서. 너 같은 불이 4천만은 이제부터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우리들 손으로 죽이리라. 오호 우리 동포들아, 일심 단결로 외구 모두 멸하여 우리 국권 회복하고 부국강민 동호하면 세계 안에 뉘 있어서 우리 자유 압박하고 하등으로 냉대할 수 있으랴. 서로의 시를 읽는 내내 두 사람의 마음에 격정이 일었다. 25일 밤 제가구역장 오근의 부중이가 세 사람의 출연을 매우 수상히 여겨 우덕순과 조도선에 대해 감시병을 붙였다. 출입을 통제하더니 기어이 이튿날 아침에 둘을 붙잡아갔다. 전날 하얼빈역으로 되돌아간 안중근.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까맣게 모른 채 26일 일찍 일어나 행장을 갖춘 뒤 오전 7시부터 하얼빈역 앞 다방에 앉아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9시 특별 기차가 왔고 군악대의 환영 연주와 함께 역사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안중근은 신속하게 다방문을 빠져나와 하얼빈역 정거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도열한 러시아 병사들 뒤에서 예주시안이 맨 앞에서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가진 일개 조그마한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감히 하늘과 땅 사이를 횡행하듯 걸어오고 있었다. 늙은 도적 안중근은 연추에서 사격 연습을 했던 것처럼 대동공보사 사무실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침착하고 담대하게
적의 괴수를 포사했다. 수년간 벼르고 벼러왔던 오늘의 포사.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또 히로부미의 가슴에 명중한 총알 원수가 쓰러지자마자 코레 아우라를 3번 웃치고 러시아 헌병에 붙잡힌 안중근. 비로소 한 줄기 후련함이 등 뒤를 훑어 내렸다. 두분 나누시는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은 두 번째 공판 날인 1910년 2월 8일 준엄한 어조로 진술했다. 내가 이등을 죽인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등을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총장의 자격으로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 적에게 잡힌 포로이다. (1910년 2월 14일) 일본인 미나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안중근 사형, 우덕순 징역 3년.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두 아들 장본과 공군을 시켜 옥중의 장남에게 명주천으로 짠 순위를 건네며 마지막 당부를 전하게 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혐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은 두 아우에게 유언했다.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하지 말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옥중에서 수많은 유목을 남기던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집필을 채마치지 못하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 교수형이 아닌 손으로 직접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 전쟁터에서 적의 숙배를 죽이고 자신도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 전사도 영다운 의연한 죽음. 순국의 아침이었다. 일제는 안중근의 무덤이 대한의병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해 여순 감옥 뒤쪽에 서둘러 묻은 뒤 끝내 유해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오늘날 여순 감옥의 어느 벽에 유목이 걸리니 미국 헌신 군인 본분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의 의기가 발에만을 지나 황해에 넘어 서리발처럼 뻗쳐온다. 아유 정말 역시 이 낭송가들이 낭송하니까 정말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